프라시장 만들 때 강화 유리를 가루로 넣어가지고서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이게 90%짜리가 있어요.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그래서 투명도가 유리 못지않게 유리창 만들 때도 기존에 유리 섬유를 가루를 내거나 또는 이렇게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녹여서 만들면 훨씬 더 강화 유리가 나오는데요. 코닝 같은데 삼성, 현장사 유리기판 만들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유리기판 만들 때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에다가 그 유리 가루를 넣어가지고 만들면 투명도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내열성을 갖추리라고 생각하는데 프라시장에 유리창 만들 때도 제가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프라시다 유리를 넣어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투명도가 좋고 유리 제품을 만들어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유리 도기 제품도 있고 유리 제품도 굉장히 많아요. 투명 플라스틱에다가 되게 유리를 넣으면 빛을 반사하는 유리가 반짝반짝반짝 그린단 말이죠. 그래서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 코팅제를 플라스틱장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유리창에 넣어서 만드시면 내열 구조를 가지고 디스플레이 판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에 화면이 틀리죠. 투명도 때문에. 그래서 그래 유리 기판 만들 때도 쓸 수 있고 플라스틱 기판 만들 때도 훨씬 내열 구조를 갖추게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합성수물 실에다가도 이렇게 유리를 그러니까 분말을 좀 넣어가지고 가공을 하면 그것도 또 내열 구조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유리창이 아무래도 좀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광섬유선 만들 때도 여기서 좀 강화가 되죠. 광섬유선 만들 때도 합성섬유 나일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저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크릴선으로 보통 만드는데 아크릴에다가 합성섬유 나일론이라든지 좀 투가 90%짜리 섞어줘가지고 이렇게 광섬유선 만드는 방법하고 석영실 만드는 방법, 석영실로 이렇게 석영실로 만드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석영실에다가도 기존에 이제 유리섬유로 만드는 것을 가루로 내가지고 같이 섞어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시면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좀 더 투명도가 좋겠죠. 그다음에 이거 광섬유선 만들 때도 이걸 섞어주게 되면은 강도가 틀려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강도가 강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경 만들 때도 이렇게 이게 플라스틱으로 보통 만드는데 투명도가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유리창 같은 것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피스 방식으로 이렇게 뭐 전문가는 재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도 피스 방식이든 뭐든 돌려 딱 장착을 하고 장구는 피스 방식이든 뭐 일반형 피스 방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창은 발로 차면 깨지고 플라스창은 잘 안 깨진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보석상 털리길래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플라스창이 투명도가 좋으면은 유리창을 대신 할 수 있다. 대신 화재에는 좀 약한데 유리석용 코팅제 화재 어차피 유리창도 깨진단 말씀이죠. 네. 그래서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만 골라서 하면은 오히려 더 이쪽이 더 견딜 수도 있어요. 유리창은 파삭 깨져버리지만은 이쪽이 더 견딜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유리창에다 겉에 플라스창을 갖다 덧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홈을 파서 나노 구조든 뭐든 홈을 파서 접착을 시키거나 피스 방식으로 이렇게 샤시에다가 박아주는 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방범창도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바깥에가 이제 플라스창 안에 유리창이 되고 바깥에 플라스창 안에는 아크릴창이 되고 바깥에가 플라스창 아크릴창을 만들 때도 그렇죠. 아크릴 만들 때도 이렇게 유리를 좀 더 이렇게 분말을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만들면 좀 더 투명도가 좋고 강도가 조금 더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합성섬유 나일론하고 아크릴을 만들어 가지고 해도 되고요. 기타 합성섬유 다른 계열도 아크릴과 섞어서 아크릴 창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크릴 창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만큼 넣어서 제작하고 합성섬유 나일론 합성섬유 다른 거 만들 때도 창을 만들 때도 합성섬유 실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한다.
일단은 각종 실에다가도 검색해서 다양한 펄 반짝이나 반짝이들을 넣어주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이나 기타 다른 것들을 열반사제들을 반짝이를 넣어가지고 하성섬유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을 그렇게 되면 열이 반사하게 훨씬 좋다. 거기다 합성섬유 실이나 모든 것들 또는 탄소섬유나 카본 소재도 금속이나 도루를 가루를 넣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본 소재는 탄소 섬유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열을 함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온 소재로 무겁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프로테인 적게 넣으면 그것도 열 반사가 된다면 열이 축적이 되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텅스텐 가루, 합성섬유 실 같은 데도 텅스텐 가루 같은 걸 넣어가지고, 또 텅스텐이라든지 티타늄 가루, 무게가 가볍죠. 그래서 금속을 꽈가지고, 기타 금속을 꽈서 넣어가지고 방탄 소재를 만들어주거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일반 섬유였다가 좀 호물 좀 파가지고 이런데 수건 같은 데들 호물 좀 파주면은 실에다가 이렇게 흡수를 잘한다고. 대걸레 같은 데도 실가라든지 아니면 철수세미도 강하다, 그 가능하다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호물 파주는 기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합성섬유 안에 작은 알갱이 구조로 유리도 넣을 수 있는 거죠. 합성섬유 유리를 분말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합성섬유라든지 모든 것은 다 가능하겠습니다. 합성섬유 실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에 합성섬유 쪽에서 유리창도 만들고 플라스틱 창도 만드니까 플라스틱 계열은 다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종류, 석유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종류에는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플라스틱 창을 만들 때 어떤 특정 종류의 것으로만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다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유연한 투명도가 좋은 그 유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유연한 플라스틱하고 유리를 섞어주면 유연한 창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쓸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PVC 매트 같은데 이렇게 보면 식탁에 거기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얇은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입히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렇게 코팅 고조를 해가지고 비닐을 입히든가, 그래서 이렇게 김치국물 들어가지 않게 그림을 넣어주고 문자를 넣어주고 해서 이쁘게 만들어 그것을 파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식탁판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고급스럽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도 깔아놨는데 푹신해요. 그래서 유리는 차갑고 밥 먹을 때마다 이것은 잘 깨지지도 않고 대신 더러워지죠. 그렇게 해서 좀 아트적으로 좀 이렇게 그림이라든 여러 가지 이렇게 아트적으로 만들어면 되게 이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에폭시 같은 제품에도 이게 플라스틱이든 뭐 밑에 이제 받침이 뭐가 됐든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됐다, 투명 플라스틱이다, 에폭시를 타설하고 금생에서 다음 펄 반짝이를 넣어주고, 그래서 펄이나 반짝이를 넣어주고 다시 플라스틱을 입혀가지고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이걸로 이제 각종 가구를 만들거나 식탁판으로 만들거나 해서 김치국물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김치국물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 하겠습니다. 에폭시 제품 타설할 때 햇빛의 내열 구조를 좀 갖춰주거나 변하는 색깔이 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반짝반짝거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스라스티판이나 이런 것들 천연 돌가루를 접합제로 바인더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또는 천연 돌가루도 금색에서 다양한 염색을 하거나 금색에서 다양한 펄이나 반짝이들을 넣어서 반짝반짝거리게 그걸로 이제 타일을 만들어주거나 벽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기 YTN 어떤 업체가 그걸로 문을 만드시더라고요. 진짜 황당한 제 기술인데요. 쓰지 마세요. 현몬 가루 같은 것들도 이렇게 금속이나 이렇게 어떤 이런 타일 같은데 입혀가지고 뭐 내열 타일이니까 타일에 입히는 내열 어떤 뭡니까 벽돌 같은데 입히거나 돌가루를
벽돌 같은데, 저기 벽돌 같은데 이렇게 뭐 어떤 얇게 이렇게 뇌열 벽돌 나오잖아. 거기다가 천연 돌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벽돌을 만들면 경쟁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굉장히 그렇죠. 벽돌보다 훨씬 고급스럽죠. 현무암 가루도 금색에서 당한 염색을 해가지고 금색에서 당한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서 만든다. 안에는 이제 그냥 석고로 만들대. 석고 그다음에 뭐 백색 세면으로 만들어가지고 플라스틱 만드는 거. 현무암만 입혀주면 된다는 거죠. 현무암을 이렇게 금색은 지금 현재보다 밝게 만들어가지고 캐릭터 사업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구장의 모습으로 의인화시켜 옷 같은 거 입혀주고, 뭐 슈퍼맨 옷이라든지 뭐 검명관 옷이라든지 온갖 종류의 옷을 입혀가 사람처럼 만들어서 귀엽게 만들 캐릭터를 만들어 캐릭터 사업을 한다. 100년 동안 안 하시다가 얘기만 하면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100년 동안 왜 안 하셨나? 네. 그러니까 얘기만 하면은 이런 사업 구조. 저 페이스북도 저기 사업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에서 그 사업을 자기 멋대로 창업을 했다고 해서 그에게 벌금을 물은 그에게 배상을 했는데요. 남의 아이디어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얘기만 하면은 뭐 자기네 안 하다가 뭐 백색 시멘트 몰탈에다가 백색 세면을 섞어주면 내진 구조가 된다. 좀 더 단단해진다. 아스팔트에다 백색 세면 색깔 맞춰가지고 넣으면은 아스팔트가 아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움푹 패이거나 물이 안 흐르는 이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또는 금색에서 당한 어떤 구조형 알루미늄 이런 가루를 넣어주거나 그럼 열반 기타 열반사 재질을 넣어주면은 잘 이렇게 눈이 쉽게 녹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적절한 정도면 너무 녹지 않죠. 네. 또는 아스팔트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같이 이렇게 콘크리트를 거기다 같이 넣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가로 세로 이렇게 모양은 100가지도 넘게 있겠네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를 같이 이용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를 만들어서 미끄러지지 않는 비탈길 같은 데 있죠. 이제 미끄러지지 않는 도로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색 세면을 석고보드 같은데 타설을 하고 또 코팅 구조를 줘서 방습이 좀 더 되고 강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석고보드하고 얘든 합판에다가 단열재를 같이 입혀서 제품으로 나와주면 굉장히 좋다 하시면 저기 MDF 모든 제품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구 만들 때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곰팡이 너무 잘 살아요.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같은 여자를 유리막 넣어서 제조하거나 금색은 다음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 일단 백색 세면에다 시멘트 몰타를 좀 섞거나 시멘트를 섞어서 강도를 높이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 건물 보수형으로 백색 세면으로 비올 때도 달라붙더라고. 그러면 시멘트 몰타에다 백색 세면을 좀 넣어가지고 그래서 강도를 높이면은 그래서 건축 내진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철근 들어가잖아요. 그럼 철근은 너무 무겁고 그래서 철사도 철근이나 그 용산 아양 강판 같은데 이렇게 대나무 매듭고 좀 하고 이제 두툼만 보면 밴딩식으로도 좀 촘촘히 넣어주고 좀 그렇죠. 이렇게 두툼하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잘 휘어지지 않는다. 건축물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철사, 철근 같은 데도 되고 구리 같은 데는 철사, 철근 뭐 이런데 이게 금속 같은데 그다음에 유리석용 같은 데서 유리만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잖아요. 금 같은데, 은 같은데 만들 때도 그런 보석처럼 더 이쁘다고 가짜금이라도 그걸 넣어서 진짜 금 만들 때도 하시면 되겠어요. 보석에도 이렇게 다이아몬드라도 이제 보석에도 하거나 모든 장식물에도 다 들어갑니다. 반짝반짝거린다는 거죠. 하시면 제 보석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접착제를 이용해가지고 홈을 나노구조 홈에다 파가지고 접착하는 식으로 공업용 다이아몬드나 기타 다른 싼 인조 다이아몬드에다 천연 다이아몬드를 붙여서 하는 방식. 금색에서 다양한 염색을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주는 기술 또는 그래서 그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몇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거기다 붙인다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이아몬드 재산 가치로는 좀 없을 것 같은데 큰 따만한 다이아몬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너무 큰가? 네네. 그렇게 해서도 만들 수 있다. 또는 서로 보석 종류가 틀린 것도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 가공을 할 때 가짜금이라도 금색 다양한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서 만드시고 유리석용 같은 예세라 유리막고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깨지기 쉬운 인조 유리 같은 데도 장신구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다 강화 유리를 좀 넣어줘가지고, 강화 유리 분말, 강화 유리가 아니라 유리섬유 분말을 넣어서 만든, 강도가 좋아서, 그래서 훨씬 다이아몬드까지는 안 되더라도 강도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도금액에도 유리석용 코튼 예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죠. 하시면 되겠어요. 페인트, 인쇄 잉크, 엔진오일 윤활유, 엔진오일 윤활유하고 엔진 세차제, 불순션 같은, 그다음 방청제, 올스테인 뭐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액에 넣어서 한다고 그랬죠. 자동차 도장할 때도 토요타라든지 삼성의 현대기아차라든지 일본 자동차 업체든 미국 중공장 유리석용 코튼 예사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금생산 등한 반짝이를 넣어주시면 저기 훨씬 더 이쁘다는, 유리창에다가 플라스틱창에다가도 플라스틱 도기, 타일 도기, 그다음에 유리 제품, 어떤 그릇 이런 데다가도 금생산 당한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서 만들거나, 또 이렇게 유리석용 코튼 예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는 양병계, 세병계, 한국 도자기 행을 하시면 저기 인쇄 잉크나 인쇄, 크레용, 미술 물감 이렇게 이런 데도 저도 미술을 다 유리석용 코튼 예사나 이런 넣어서 만들어서 그림이 반짝반짝 색이 잘 변질도 안 되고 색이 선명합니다. 페인트 회사들은 조심 그거 함부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래 가고 이렇게 코팅 구조로 들어가서 쉽게 색이 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림 물감, 크레용, 크레파스 이런 데도 인쇄 잉크도 되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각종 금속이나 고무, 플라스틱에도 유리석용 코튼 예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자동차 도장할 때도 쓰고, 자동차 수도 부품, 자동차 부품들, 실린더 같은데, 그다음에 피스톤에도 오목코놈을 봐주면 굉장히 밀어내는 힘이 세다 그랬죠. 피스톤, 배기가스관이라든지 배기가스 연관되는데 전부 다 유리석용 코튼 예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스프링에 도움을 봐주면 이제 파워가 좋아진다 그랬죠. 대나무 매듭꽂이 만들고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거나 스프링에다 마디별로 이렇게 똑같은 굵기로 되어 있는 걸 몇 마디마다 두껍게 만들어주는 게 스프링 안에 이렇게 사이즈가 틀린 스프링이 들어가는 이런 스프링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스프링과 총 스프링도 있으니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드시면 저기 페인트 샤츠에다가 유리석용 코튼 예사를 이름을 넣어서 가스관 가스 탱크 이런 데다가도 쓰거나, 오수관 같은데 하수도라든지 오수관이라든지 대나무 매듭꽂이 만들고 두툼한 부분을 넣어준다. 유리석용 코튼 예사는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말씀을 드렸었죠. 코팅제를 넣어갖고 오염이 잘 안 되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코팅제, 기타 다른 코팅제가 뭐가 유리석용 코튼 예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플라스틱에도 가능하고 고무, 합성섬유, 실 이런 데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금속을 가공을 할 때 칼이다 그러면 안에다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같은 재료 또는 또 다른 재료 강도가 틀린 걸로 해서 가로자르는 일반 뼈대에 넣어주고 분말을 넣어주는 기술, 또는 탄약, 탄환이나 포탄 만들 때도 텅스텐 분말이나 이런 티타늄 분말을 해서 가격대를 따라 좀 넣어주는 이런 기술. 포신과 중신에 거기에도 유리석용 코튼 예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포신 중신에도 이렇게 되는 매듭꽂이마다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고, 자동차 회전축, 모터 회전하는데 모든 회전하는데 배도 그렇고 비행체도 프로펠 회전할 때 대나무 매듭꽂이마다 이거를 넣어줍니다. 여기다가도 여기 밑에도 변속기는 두 개인데 밴딩식의 톱니바퀴 있고 안과 밖에 톱니바퀴 있는 구조가 있고, 여기도 밑에도 동일합니다. 이런 톱니바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밴딩식의 톱니바퀴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원통형의 구조를 만드는 회전이 엄청 잘 됩니다. 디자인은 100가지도 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일반적으로 선풍기 같은데 이런 데도 이렇게 대나무 매듭꽂이마다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거나, 이거 하나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이 들어가는 부분은 하나인데 여기 안에가 두 개나 세 개가 있으면 그 힘으로 돌려주면 더 파워가 세게 돌아갑니다. 여기가 꽂는 데가 두 개나 세 개, 몇 개 있는 그런 모터를 만드시면, 모터 회전축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그다음에 이런 프로펠러 부분에 비행체, 배, 이런 환풍기도 선풍기,
홈을 좀 파주면 파고 세지거나 여기다 금속 가루를 좀 넣어주면 시원해지거나 금속 선을 넣어준다. 쓰시면 저기서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는 사이즈를 틀리더라도 달 수 있다. 뭐 돌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다 돌려 시원하다는 추진력이 좋아지죠. 쓰시면 저기서입니다. 톱니바퀴 같은데도 오목건홈을 파주거나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이렇게 해야지. 자동차 회전축 같은데 보면은 자동차 회전축에도 자동차 회전축 같은데도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회전축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회전축 같은데 보면은 이런 스크류 구조를 넣어준다는 비행체도 그렇고 오래 써도 지장이 없어요. 회전파하고 들어가게 되는 총신과 포신에도 이렇게 대란 매듭고지 만들고 두툼 부분을 촘촘히 넣어주면 장거리포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안에다가도 유리석이 있거든요.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텅스텐 분말에는 열이 좀 축적이 되니까 적절한 정도만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티타늄 분말에 좀 강도를 더해서 이렇게 가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죠. 강도가 높아지면 잘 안 깨지고 멀리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같은데도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의 힘을 증폭하는 구조로 회전축을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자동차 크랭크 축이라든지 커넥팅 노드 같은 데는 자전거도 있죠. 그럼 이런 데도 이렇게 대남 매듭고지 만든 구조를 넣어줄 수 있다. 두통 부분 힘의 전달이 잘 된다. 그 다음에 하시면 저기 자동차에 브레이크 패드하고 디스크판에도 호모건홈을 파주면은 서로 강하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잘 잡아줘. 오토바이, 자동차,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데도 다 브레이크 잡는데 자전거도 된다. 그 다음에 회전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살 때가 있고 돌아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같이 돌아가는 놈을 하나 안에다가 약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 때가 그 안에 들어가도 되니까 같이 돌아간다면 여기서만 돌리는 것보다 이 안에 돌아가는 회전 구조가 하나 둘 들어갈 수 있다. 자동차 휠 만들 때 있잖아요. 휠 그 안에도 약간 가운데를 무게를 좀 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회전이 로마 경주장이 있거든. 그렇죠. 경주 마을 때도 이렇게 막 창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도 약간 무겁게 도는 가운데 중심책이 무거워야 돼요. 그럼 회전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데도 가능하고 자동차 휠에도 가능하고 여기 회전체가 하나 있어서 너무 무겁지 않아요. 무게도 들어 올려주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데 밑에다 이렇게 오토바이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바퀴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양옆으로 펼칠 수 있게 하거나 농사용 외발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양쪽으로 펼칠 수 있게 접었다 폈다 하시면 저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전거에도 그렇고 자전거 앞바퀴나 뒷바퀴 한 바퀴만 두 바퀴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거나 오토바이나 자전거 밑에다가 체중을 견딜 수 있는 바퀴 하나 둘로 스프링도 둘 수 있다. 체중이 누르니까 이제 자전거가 바람 빠지면 도저히 힘들어서 그래서 항상 출발할 때는 바람을 놓고 출발하거든요. 체중이 있어서. 90발 되다 보니까 이게 무거워서 자전거가 안 나가더라고요. 자동차 브레이크 같은데 3원 장치 자동차에 3원 장치를 연소실 6개다 그러면 3개씩 해서 이렇게 배기관을 내가지고 3원 장치를 만들거나 그래서 3원 장치를 2개로 3개 이렇게
병렬로 만들어준다는 숫자를 늘려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데 공기 탱크 방식으로 모터를 빨아들여 가지고 연소실에 넣어주는, 그다음에 그것을 연료하고 섞어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온도를 높여주는 기술을 쓰거나 여기다 수소 산소를 조금 넣어주는, 자동차, 배 이런 데도 다 가능하고 오토바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 탱크가 여러 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토바이도 이것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유소 넣을 때부터 팔 때부터 휘발유가 됐든 뭐 이렇게 바이오 디젤이 됐든 뭐가 됐든, 그다음에 인공 석유가 됐든 공기를 불어서 같이 넣어가지고 섞어줘가지고 팔면 훨씬 더 좋다는. 천연가스 팔 때도 그래서 천연가스 등에 이렇게 공기를 불어 넣어서 연료와 섞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로 움직이는 데는 다양하게 있다. 배, 비행기, 뭐 자동차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팽창력을 높여주는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주유소 자체에서 터지지 않을 정도 뭐 수소선수 넣어주든지, 배나 비행차 이런 데서도 수소선수를 아예 넣어주거나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넣어줄 수도 있다. 군사용으로 쓸 때 뭐 미사일 같은 데도 되고 뭐 다른 데 다 되겠죠. 엔진으로 이게 예. 그다음에 램제트나 스크램제트 같은 거는 자연기류, 그 엔진이 그거 아니더라도 일반 이렇게 엔진이라도 바람을 빨아들여서 기류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면 더 좋다. 스터빈 블레이드 있는 방식 없는 방식 두 가지 다 가능한데 미사일에는 보통 없어요. 그래서 램제트, 스크램제트 엔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럼 아예 그냥 이렇게 이것을 터빈 블레이드가 연속이 6개다 그러면 터빈 블레이드가 3개짜리 큰 거 하나 있고 나머지 3개는 각각 터빈 블레이드가 있거나, 그래서 각각 6개 각각 터빈 블레이드 있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뿜거나, 그 중에는 연소실이 큰 놈이 있다. 대중소로 해서 융합열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사이즈가 틀리게 열을 내면. 그래서 조명에도 이 기술을 얘기했는데 전구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전문 가로등 전문 전구 방식, LED 발광 다이오드 방식, 크고 큰 놈 같이 중간 놈, 작은 놈 이렇게 적어도 2 사이즈 이상 해놓으면 융합이 강하게 합혀진다는 거죠. 밝게 빛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이사레이더 같은데 레이저 광을 갖다 여러 개 이렇게 그러죠. 전력의 단위를 틀린 놈을 이렇게 서로 레이저파를 이렇게 쏘면은 에이사레이더 이렇게 F-35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서로 파형이 틀린 조주파 같은 거를 섞어서 쏘면 뭐 그래서 통신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멀리 가서 강하게 융합을 이렇게 어떤 금속 베인체를 부딪히면 강하게 융합열을 만들어낸다는. 그래서 그 융합 반응이 나타나서 거기서 F-30, F-22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조주파 통신할 때도 조주파 하나 갖고 들어가는 정보가 작으니까 2개, 3개, 5개, 10개를 묶어서 이렇게 나란히 쏘거나 아주 이렇게 변조복제해도 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쏘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통신 구조가 멀리 가 에이사레이더에도 이걸로 하면 통신 전파 탐지 거리가 엄청나게, 통신도 그렇고 통신도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다. 전력 송수신할 때도 이 저주파에다가 숫자를 그렇죠 10개, 100개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쓸 수 있어요. 블루투스 전력 송수신할 때 가까이에서 전력 송수신할 때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레이저파도 이렇게 또 공격 무기에서도 대중소로 이렇게 서로 사이즈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같은 표적에 서로 이렇게 에너지 단위가 틀리거나 강하게 딱 부딪히 똑같은 시점에 맞잖아요. 강한 융합열이 일어납니다. 일반 방식은 그냥 천천히 좀 기다려야 되는데 강하게 부딪히자마자 확 열이 발산하는. 레이저 시각 장치도 UV 장치나 이런 시각 장치도 작은 볼록 렌즈를 큰 볼록 렌즈에 집중시킨다. 오목 렌즈도 만들어서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커팅 이렇게 해서 공진기처럼 만들어서 이걸 3가지를 다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빛을 집중시켜서 한다. 또는 빛에다 열을 가하는 기술을 쓴다. 태양빛에도 열이 오지 않느냐, 일반 전파는 열이 그 정도로 되지 않느냐, 빛에 따른 열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중소로 빛을 사이즈로 만들어내는 기술, 전력도 강중량으로 만드는 기술을 한다는. 이것은 삼성이든 어디든 해서는 안 되겠다. 레이저 시각장치 만드는 LG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카메라에도 혐의경 달아서 정확하게 시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유리기판 시감할 때도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특정 지점에 사이즈를 이렇게 틀린 놈들을 또는 작은 사이즈라도 여러 개를 뭉쳐놓으면 강한, 그래서 섬세한 가공도 가능하면서도 열의 특정 열이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작은 사이즈의 10개 이렇게 만들어진 조주파도 그 방식이죠. 조주파 통신이나 조주파로 무선 전력 송수신 할 때도 이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특정 지점에 딱 맞으면 그래 녹일 수 있다는. 그다음에 접합할 때도 플라스틱 유리 접합할 때 쓰죠. 그래서 딱 접합하면 플라스틱 유리창 접합할 때 플라스틱 기판 유리기판 접합할 때도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쓰는데 주공은 농망 백공 접합에 쓴다. 인조 피혁 접합, 고주파 접합, 모든 펠리컬 접합, 카본 소재 접합,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이런 데도 홈목과 홈을 파서 접착하면 탄력이 세지고 무게를 견딘다. 유리석용 코튼 예산을 유리망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래서 공기 넣는 공기 튜브,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데 이런 수도 주름관 같은 이런 데도 튜브 들어가면 거기도 할 수. 엑셀관에도 유리석용 코튼 예산을 유리망을 넣어서 제조. 여기다가 얇은 보온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게 배관 보온제를 얇게라도 주는 기술. 이렇게 되면 여름과 봄에 겨울에 터지는 현상이 없다. 온도 차이로 인해서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사워줄 같은 데도 이렇게 약간 잡아주는, 겨울에 꼬이잖아요. 잡아주는. 그럼 소재가 뭐가 됐든 이런 제품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꼬이지 않는 샤워줄. 이거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튼 예사라 일망을 넣어서 제조. 수도 부품들은 다 됩니다. 에어컨 같은 데는 플라스틱이잖아요. 회전 구조가 있는데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딸깍 잠기는 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잘 안 풀러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여기다가 플라스틱에다 금속을 좀 입혀주거나 돌가루를 입혀가지고 돌가루를 섞어줘가 만드는 무게감을 줘서 잘 안 풀리게 하는 그런 기술도 들어간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만들 때부터 플라스틱에다 이렇게 그 돌가루를 넣으면 약간 무게감 있게 들어가거나, 텅스텐 분말도 들어가면 좋지만 단가가 세니까 텅스텐 분말을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대신 전기가 전도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돌가루 같은 게 제일 적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돌가루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무게를 줘서 플라스틱을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금속 같은데 또는 그 어떤 고무 플라스틱에다가 가로세로나 뼈대를, 기존에 같은 소재야 서로 다른 소재를 뼈대를 넣어서 만들거나 분말을 넣어서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에다가 돌가루를 넣어준다. 그러면 건축용 금속이나 어떤 건축 어떤 판넬, 건축용 내부에 판넬 구조로 들어갈 때 돌가루를 넣어주면 열이 축적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금속가루도 넣을 수 있어요. 전기 전도되니까 돌가루가 적합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내부 판넬 할 때 하시면 되겠어야 되겠다. 그 투명 플라스틱에다 튼 돌가루를 해가지고 그걸로 건축 소재를 만들거나 건축 내부 판넬 구조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가구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투명 어떤 플라스틱에다가 투명하지 않아도 원목 진짜 원목 무늬를 넣어주거나 가짜 원목 인조 무늬를 넣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원목 패널처럼 만든다라고 그것도 그렇게 해서 판으로 만드신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문도 그걸로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다음 모션 샤시, 창호 샤시에 들어가 아파트 베란다에 샤시에 어떤 단열재를 넣어서 하는 기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샤시를 만들 때 단열재를 넣어주는 기술에 대해서 방문, 현관문에도 다 단열재 넣어서 외부 어떻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단열재를 넣는 기술, 단열재 종류가 뭐가 됐다. 그래서 금속의 차가움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죠. 단열을 이룬다. 창호 샤시 만들 때 위에다 이렇게 사선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면 물이 꼭 들어와요. 참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뭐 플라스틱이 됐든 금속이든 달아놔가지고 물이 또 침투하지 않는 그런 기술도 쓸 수 있다. 자동차 브레이크 같은데 어떤 그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브레이크 특히 브레이크 페달에 온목 관음을 봐줘가지고 강하게 힘이 전달이 잘 되게 한다. 브레이크 페달 할 때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할 때 아까 지금 자도 회전축에 이렇게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에서 회전파하고 전달하는 기술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브레이크 페달 잡을 때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다.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이나 모든 유압과 액상에 판을 밀 때도 거기다 어머그럼을 봐줄 수도 있어요. 유압액에다가도 유리소변 코드내사를 이름을 넣어서 시죠. 뭐 어떤 합성소음에다가 합성고무에다가 천연고무 알갱이들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탄력을 높여주는 게 분말을 넣어줄 수 있다. 합성고무를 이렇게 동그랗다 알갱이들을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주는 놈으로 넣어주거나 탱탱블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천연고무에도 동일하다. 이거는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또는 금속에도 동일한 기술을 쓸 수 있다. 고무나 플라스틱에도 돌가루가 들어가거나 천연 돌가루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기타 이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금속에서 당한 펄 반짝이나 반짝이 돌가루를 집어넣을 수 있다. 여기다가 금속가루도 넣을 수 있다. 금속 뼈대도 넣을 수 있거나 다른 소재가 틀린 놈 또 넣어줘. 뼈대로 일반적으로는 가루세로 뼈대로 정형적인 비정형 뼈대로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리석용 코튼 예사를 이름한 코튼제를 고무 플라스틱 금속에도 넣어준다. 그래서 부식을 방지합니다. 구리선 같은 데 이제는 전기선 통신선 고정을 두죠. 그래서 전기선 통신선 할 때 구리에다가 인비소, 구리들 모든 금속 다 돼. 철에도 되고 인비소 질소견 탄소 풍속가루를 넣어준다.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가루를 넣어주는 기술에 대해서 흑연 가루를 넣어가지고 흑연의 전기가 전도가 좀 더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흑연을 코팅한 그래핀을 코팅하는 방식하고는 또 틀리다. 구리 만들 때부터 흑연을 조금 넣어준다. 전기의 전도가 전도 속도 통신선도로 할 때도 좋겠죠. 그래서 전도가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철석에다가 그래서 뭐 철심 구조 있잖아요. 순자석 철심 구조에다 인비소 질소견 탄소 풍속가를 넣어주거나 유리석연 같은 데서를 넣어서 재주거나 구리를 1차 코일, 2차 코일 이렇게 테슬라 코일을 감는 식으로 들어가면 더 세다. 3차, 4차 코일도 할 수 있다. 이걸 EMP 무기로 들어가거나 철심에다가 인비소 철심에 구리 자체에다가 인비소 질소견 탄소 풍속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구리 철심을 아예 자철석으로 만들어서 자철석에다가 인비소 질소견 탄소 풍속가를 첨가해서 1차 코일, 2차 코일을 감아준다. 이렇게 되면 더 세다. 인덕터 같은 기술에서도 가능하다. 인덕터에도 1차 코일, 2차 코일 감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전류를 누설 전류를 그것도 YT는 사실은 기술은 말씀 안 하셨는데 빨아들인다는 거죠. 빨아들이는 인덕터로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인덕터로 전류를 공급하는 기술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전기를 걸어주면 이 자철석에다가 인비소 질소견 탄소 풍속가를 넣고 1차 코일, 2차 코일 하는 애를 걸어주면 전류가 생산이 됩니다. 이거 EMP 무기로도 이거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전기 생산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 수천 개, 수만 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철석에다가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풍속가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뭐 그 금속 들어간 놈 안 들어간 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팅 구조로 줘가지고 전류를 걸어주면 전부가 생산. 여기는 양을 많이 주고 적게 많이 주고 적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철석에는 전기가 걸려요. 이렇게 자철성 방사능 합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흑연 응급제 하나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배터리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비소 질소견 탄소 풍속가를 넣어주거나 자철성 연고자소 분말을 넣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이제 전기를 생산 구조로 들어가 전기 축적 구조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금속이 분말이다 그러면 구리, 뭐 니켈, 알루미늄, 뭐 리튬 다 되겠네. 그래서 거기다가도 대중선 넣어주는 기술 이런 거서 전기선, 통신선 만들 때도 구리다 그러면 대중선 넣어줘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렇게 되면 전기가 전도가 잘 된다는 거죠. 여러 전이차를 만들어서 그래. 여기는 양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양을 좀 이런 기술도 들어가는데 구리에다가 인비소 질소견 탄소 풍속가루 또는 자철성 연고자소 분말을 넣어서 이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게 좀 PM 반도체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왼쪽에 P존은 적게 주고 왼쪽에는 많이 주고 자처성은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이고 텅스텐 모스펫에서도 텅스텐 대중성을 주고 인비서 질성은 당석 풍속발을 넣어주고 자처성 있는 뭐 없는 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텅스텐 구리 압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왼쪽에 P쪽에는 적게 주고 왼쪽에 많이 주고 N- 적게 주고 N 플러스 많이 주고 드레인 쪽에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P쪽에는 적게 주고 N쪽에 많이 주고 이렇게 양을 같은 장소에다가 이쪽 많이 주고 저쪽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코팅 구조로 들어갈 때 그러면 이제 구리다 그러면 알루미늄 되고 리튬 되고 다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구리를 이렇게 코팅한다 그러면 그러다 인비서 질성 연장성 분석가를 넣고 자체성 있는 버전 없는 버전 여기는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저인차를 만들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쓴다. 전력 생산 고려로 들어간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 안경 같은데 이렇게 코에 걸치면은 오목가나물 빠져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는 기술 또는 프라시장이나 이렇게 유리창 만들 때 전문가 아니더라도 피스 방식으로 이렇게 재단만 하면 교체하죠. 피스 방식이든 뭐든 방충망도 이렇게 만드시면 저기 문 자체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야 될 텐데요. 문 자체가 현재는 전문가 아니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피스 방식으로 조이면 훨씬 더 견고하고 외부 침투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경도 그렇게 만들자는 거죠. 전문가 이제 재단만 특별히 듣고도 오면 딱 이렇게 피스로 조이면 되니까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뭐또 홈쇼핑에서 얘기를 좀 봤는데 함부로 쓰시지 마세요. 알을 교체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쓰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요.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롯데 홈쇼핑. 네네네. 여기서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기억이 오래져가지고 네. 그런 것도 쓰면 안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